본 영상은 도민제안 주재 공모에 제안해 주신 정창원님의 의견을 토대로 제작되었습니다. 네, 올해 2분기 전국에서 10만 5천 가구의 아파트에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올해 약 16만 가구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풀린 경기도. 이사하는 사람들이 많은 만큼 걱정하는 사람 또한 많다는데요. 가전제품이라든지 그런 게 제일 걱정이죠. 부서질까 봐. 물건이 없어질 수도 있거든요. 빠질 때도 있거든요. 계약서도 어떻게 써야 불이익을 안 당하는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이사할 때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기존에 있었던 문제인데 이제 뭐 뒤늦게 발견됐을 경우에 이제 그건 뭐 저희 책임인지 부동산 쪽에 말을 해야 되는지 아니면 집주인 쪽에다가 말을 해야 되는지. 포장 이사업체의 횡포와 각종 골치 아픈 계약 문제까지 고민할 것 많은 이사철. 분쟁 없이 똑똑하게 이사하는 법을 알아봅니다. 올해 초 이사를 했다는 주부 김도희 씨. 전문 업체에 이사를 맡겼다는데요. 친절했던 업체의 민낯은 이사 당일에야 드러났습니다. 이 기계와 이 선이 연결되는 부분이 고유의 부품이 있는데 그 부분에 밖에서 안 보시고 그냥 이렇게 쓱쓱쓱쓱쓱 자르신 거예요. 이 기계에 맞는 부품이 손상이 돼버려서 그걸 구입하느라고 추가 비용이 많이 드는 거죠. 네. 분리하며 에어컨 일부를 파손한 겁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피아노 의자도 작은 베란다에서 집 내리시면서 제가 보는 앞에서 이렇게 찍혔는데 그냥 웃으면서 그냥 무마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피아노 다리 같은 경우도 같이 옮기시면서 이 부분도 그때는 그냥 이렇게 흔들흔들 거렸는데 설치하고 나니까 다리가 부서져서 저렇게 테이핑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상황이 됐어요. 소형 가전도 흠집이 나 있었지만 업체는 사과는커녕 나몰라라 했다는데요. 본인 책임이 아니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구 책임을 묻는 과정이 더 번잡해서 그냥 저희가 아예 그냥 다 제 설치를 했습니다. 비용을 주고. 이사 업체와의 감정 싸움은 물론 예정에 없던 지출까지 한 김도희 씨. 실제로 이사 화물 서비스 피해 유형 중 파손 훼손 피해는 매우 흔했습니다. 이사 관련 소비자 상담이 매년 7천여 건 소비자원에 접수되고 있는데요. 소비자들은 이사 도중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마련해 놓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사물 사업자에게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받아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사업체의 부주의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상받을 방법은 없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피해 사실 확인. 가구는 흠집이나 부서진 곳, 사용에 무리가 없는지 살피고 전자제품은 전원을 넣어 작동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사진을 찍어 증거를 남겨주세요. 피해 발생 시 손해보지 않으려면 미리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무허가 업체일 경우 소비자에게 피해 보상을 주저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허가 업체를 선택했을 경우에 책임보험 등을 통해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허가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소비자분들에게는 굉장히 유리합니다. 허가 업체는 허가이사 종합정보 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 시 업체의 허가증과 보험 가입 여부를 꼭 체크해주세요. 파손된 물품 금액의 90% 이상을 배상받은 사례도 있으니 과정이 번거롭더라도 꼭 관련 증거를 챙겨 보상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집 없는 세입자는 임대한 집을 떠날 때도 분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집의 원상복구를 이유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다 돌려주지 않거나 돈을 요구하는 경우 때문입니다. 하자는 계약 전 미리 확인해야 하는데요. 화장실 같은 경우는 이제 보시면은 물의 수압이 잘 나오는지와 이 세면대에 막힘이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변기통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막힘이 없는지 이런 구멍이나 파손이 있을 경우에는 이게 어떤 용도에 의해서 생긴 건지 확인해 보시면 좋고요. 이 창틀이나 이런 데 깨진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 창문이나 이런 게 잘 작동이 됐는지도 확인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하자의 발생 원인이 나와 상관 있는지 없는지를 꼼꼼히
세밀하게 정확히 해둬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파손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사진을 찍어 두시고 사진을 이제 집주인에게 보냈던 내역과 서로 이제 문자로 주고받았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제일 좋고요. 내가 파손하지 않았던 부분이 있다는 그 부분을 계약서에 특약사항을 넣어주시는 것도 중요해요. 특약사항에 적어야 한다고요? 특약은 집주인과 세입자 간에 미리 협의하고 약속하는 세부사항인데요. 표준계약서 내용 외에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에 적습니다. 불필요한 분쟁을 막으려면 주택 임대차 계약서 작성 시에 입주 전 미리 확인한 집의 하자 등을 특약 조항에 상세히 기술하여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삿짐이 파손됐거나 부당한 원상복구를 요구받는 등 이사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다면 도내 관련 기관에서 법률 상담이나 분쟁 조정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관에서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 두세요. 이사 많은 가을철. 이사로 인해 고민거리도 많아질 텐데요. 똑똑한 이사법과 함께 분쟁과 스트레스 없이 이사하세요.